어느덧 벌써 1월에 며칠인가 12일 중순이 다가고 있습니다. 계획하셨던 대로 뭐가 되고 있나요? 네, 되고 있으셔야 될 텐데. 저는 뭐 계획한 거에 일부가 되고 있다가 그냥 중간에 시원하게 우리 중국 제조업체에서 갑자기 뭐 제품 수급이 안 됐다고 이야기가 들려와서 한 깡이 그냥 그대로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약 한 달 반을 쉬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짝짝짝. 아주 환장하겠습니다. 인사부터 시작하시죠. 정훈 K님, 황종훈님, 하이님, 지원님, 로이님. 전 처음 뵙네요. LOE. 로이 맞나요? 멋있는 이름이에요. 김태현님, 정은희님, 현칠이님, 에버나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또 방송이 조금씩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지면서 뭔가 또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기는 한데 기존에 이제 들으셨던 분들도 같이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과정에 좀 개편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요. 이 8가지의 과정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매번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분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들어라가 아니라 뭐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듣겠지만 그런 취지가 아니라 신규 창업자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길잡이를 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게 사실상 뭐 예전에 저희 교육센터 운영했을 때 오프라인이요 그때부터 해서 이렇게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어떤 컨셉 중에 하나인 건데 중간중간에 몇 개 과정 정도는 좀 다른 걸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혹시나 사장님들이 뭐 듣고 싶거나 아니면은 너희들이 좀 이것 좀 해줘 라고 하는 게 좀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보통은 이런 거 이야기 해달라 그러면 싹 숨어버리거든요. 채팅창에서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메일을 좀 주셔도 좋고 뭐 아니면은 뭐가 좋을까요? 뭐 지금 뭐 중간중간에 얘기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내가 유튜브에 떠도는 여러 가지 창업 강의를 봤는데 방송들 여러 가지 뭐 녹방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봤는데 이런 것도 좀 괜찮더라 라고 하는 게 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약 한 방송 시작하기 한 10분 정도만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이스님 DI의 코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뭔지 몰라요. 네, 오위니님, 이경숙님, 그다음에 천누님.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님 1+1 프라이팬 옵션 1000개 올릴 1.0처럼 2.0도 골라담기 기능 해주세요. 뭐 여기는 잘 생각해봐요. 여기 방송이죠? 기능적인 거 수정해주세요 라고 하면 여기서 수정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ESN 플러스의 1대1 문의에 요청을 하셔야 가능하다. 소영님도 안녕하세요. 예은공조님, 예은공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그죠? 우리 교육생이죠? 안다 미로님, 네,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 관련 보호, 최근 나이도 힘들었다고. 이게 근데, 오케이, 그것도 오케이. 과정 중에 하나니까.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한 영상은 저희 유튜브에 올라와져 있어요, 사실은. 올라와져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라이브를 해드리잖아요? 다 자요. 질문도 안 하고 그냥 다 가만히 있더라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구해서 저희가 해드릴 수는 있죠. 원하시면 해드립니다.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변리사들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죠? 충분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게 있는데 사연을 받는 방식이 있어요. 사연을 받는 방식. 이제 뭐 여러 가지 하죠. 뭐 부동산 관련해서 뭐 부익남인가 이런 분들이 이제 하시는 사연을 받는 거죠. 내가 이런 뭐 부동산을 했는데 지금 물려서 굉장히 고민이 많고 뭐 이런 것들. 뭐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면은 조금 무거우니까 뭐 창업 스토리 정도 뭐 이런 것들 뭐 사연을 주시는데 그 안에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뭔가 정리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뭐 메일로 밑에 있는 메일로 뭐 주시면 그런 것들을 조금 뭐 익명으로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해결 방안을 같이 모색해드리는 뭐 이런 방식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짬짬이가 그래도 한 10몇 년이 돼서 사장님들이 고민하시는 거 웬만한 건 거의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올려주시면 이런 방향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걸 또 아니면 뭐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걸 분명히 드릴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본인 거를 숨기고 있는 경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채팅창에도
뭐 우리에 대해 궁금한 걸 물어보시지만 본인 거 얘기 잘 안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나 가능하시면 이런 사연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취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 어때요? 라고 하는 걸 이제 뭐 미리 사전에 조금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최대한 그런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서로가 뭔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는 거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있으시면 좀 보내주세요. 아래 메일로 메일 제목에 사연 보냅니다.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언더바 누구 이렇게만 해주시고, 메일 내용에는 뭐 정보랑 이야기 정도만 서술해 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는 방식.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뉴스를 전하는 방식인데, 우리 시장에는 새로운 뉴스가 별로 없어요. 새로운 뉴스가 별로 없어서, 그리고 지마켓 옥션 한정 방송이잖아요, 여기가. 근데 이거를 밖으로 열어갖고 다른 쪽에 있는 뉴스를 가져오면 뭔가 애매해지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이 뉴스는 시장에 어떤 큰 변화가 아니면 저희가 그때그때 뭔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찾아보면 지마켓 옥션 관련 뉴스가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거의 없어서 일단 요거는 상반기에 시스템이 변할 거거든요. 시스템이 변할 거예요. 예상이에요. 네. 그러면 이걸 이제 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걸로도 이제 충분하다라고 보는 거고, 요거 이제 제가 개인 방송에서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간을 가지고 판매량을 막 분석하고 막 그 다음에 사입처 막 같이 보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풀어드리긴 했는데, 진행하는 사람이 죽어나긴 하거든요. 이거를 했더니 인기는 좋았어. 사람이 엄청 좋아해. 엄청 좋아하는데 나중에 가니까 어떤 좀 오류가 생기냐면, 뭔가 제가 찝었더니 죄다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서 요것도 괜찮기는 한데, 대신에 이제 요청이죠. 이런 쪽 봐주세요. 카테고리 뭐 분석해 주세요. 뭐 이런 거겠죠. 네. 요런 정도만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소분류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보고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판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는 길라잡이 정도 해드릴 수 있죠. 관련한 거 무엇이든 좋습니다. 뭐든 좋으니까 이쪽 메일로 혹시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걸 공모할 테니까 주시면 제가 또 소정에 임원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주시면 선정해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좋은 방송을 꾸려나가는 방식으로 뭐 올해는 좀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1월에서 한 2월 정도 취합을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시행은 한 3월에서 4월 정도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저희 계약 시즌이 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에 재계약 안 되면 이제 안녕 뭐 이렇게 하는 걸로.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0분 동안 좀 사설을 푸느라고 공모를 좀 하느라고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현주님. 네, 이제 시작할 거예요. 오늘 방송은 아시다시피 잠깐만, 하이님 부가가치세 세금 관련이나 상품 소싱 상품 소싱은 한번 기획을 해볼게요. 그건 제가 하면 되니까. 부가가치세 세금 관련한 영상은 저희 유튜브에 잔뜩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방송 이제 제일 재미없는 운영관리 제목으로 시작을 하죠. 제가 재미없다고 하지만 신규 판매자들은 이걸 제일 관심이 있어 하기도 합니다. 노출보다 이 물건 어떻게 보는 거지? 막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ESN 플러스의 어떤 기능들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실질적으로 물건을 팔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걸 좀 첨부하면서 오늘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PPT 위주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장표를 열고 화면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운영관리입니다. 말 그대로 운영인데, 운영하고 관리하는 게 과연 ESN 플러스만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전 시간에 우리 또 차장님이 열변을 토하면서 지금 목이 갔거든요. 그런 걸 딱 보면서 상세 페이지도 기획을 하고 뭐 하는 게 운영에 또 들어가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 배송사 요즘에 제가 좀 겪고 있는 고충 중에 하나인데, 배송사 선정하고 거기에 물건 밀어놓고 하는 것들 3PL 이용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 하실 수 있겠구나. 처음이면 당연히 궁금하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 막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할 거잖아요. 그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광고하면서 관리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뭔가 포맷에 짜여져 있으니까 운영 관리가 조금 밖으로 못 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운영 관리는 엄청나게 많은 영역에 뭐 포괄되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그래서
야심차게 제가 한 3월이나 4월 때쯤에는 한번 운영 관리를 ESM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면으로 한번 찍어갖고 해보도록 할게요. 강의안을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강의안 없으면 또 싫어하시잖아요. 네. 맨날 강의안 달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뒤에 한번 기획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장님들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나 이게 필요합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그럼 그걸 만들어 드릴게요. 네. 넘어오죠. ESM 플러스의 운영관리라고 하는 건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상품관리, 주문관리, 클레임관리, 정산관리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주문관리이실 테고 그 다음에 상품관리는 이제 막 등록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고 그다음 이제 운영하시면서 클레임관리야 사실 들어오면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 워낙에 약간 생물적인 거라 고객이 어떤 되게 딱 정해져 있는 룰로 클레임을 걸지 않잖아요. 다양한 요소의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 이거를 딱 정해갖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안 좋은 사례들을 모아보는 것도 재미있긴 하겠네요. 나는 이런 최악의 사례를 겪어봤다 막 이런 거 메일 보내주세요. 네, 그런 것들 안 좋은 사례는 저는 오전에도 겪었는데 뭐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을 하겠다는 둥 별의별 일을 다 겪고 있지만 그건 멘탈로 이겨내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없으면 그냥 밀고 나가는 건데요. 아무튼 뭐 택배사 문제였는데 저한테 자꾸 시비를 거시길래 훈육하고 끝냈는데 아주 힘들죠. 왜냐? 신기로 하시는 분들은 고객이 노발대발하면 일단 식은땀부터 나니까요. 어쩔 수 없죠. 그죠? 전 너무 단련이 돼서 고객을 약간 교화시킨다? 바꿔버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막 울면서 끊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튼 상품 관리인데 상품 등록 변경의 상품 관리를 눌러보면 역시나 등록처럼 여기도 1.0과 2.0이 존재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등록한 방향 쪽으로 클릭을 해서 가셔야 된다. 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상품을 찾는 방식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늘 말씀드리지만 주력으로 관리하는 코드는 상품 번호로 관리를 하셔라. 상품 번호로 검색어나 상품명으로 하면 중복으로 여러 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상품 번호로 관리하시는 게 가장 쉽다. 카테고리 막 클릭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지 마요. 그냥 상품 번호만 넣어갖고 검색하기 누르면 필드에 딱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상단에 있는 버튼을 좀 내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1.0이랑 2.0이라 이렇게 보면 1.0은 단추가 엄청 많고 2.0은 단추가 그래도 좀 단초래요. 근데 여기 있는 기능이 그냥 여기에 그냥 이렇게 함축돼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물건 팔단에 품절 걸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친절하게 이제 판매 중지 뭐 공통 이런 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판매 중지 누르면 품절되는 거예요. 상품을 다시 살리고 싶잖아요. 판매 시작 누르시면 됩니다. 두 개예요, 두 개. 그럼 얘는 뭐예요? 라고 이거 안 쓰는 버튼이죠, 그죠? 그래서 쓰는 버튼은 품절 걸고 다시 살리고 판매 기간 연장하고 최대 90일까지. 이 연장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다는데 우리가 등록할 때 최대 며칠까지 그 상품 등록 기간을 설정할 수 있냐면 90일까지 설정할 수 있어요. 90일 설정하고 90일 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등록하고 관리에 들어와서 체크하고 기간 연장한 다음에 90일을 또 해버리면 그게 180일 되는 거고 걔를 또 90일로 매기면 270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간 연장은 내가 한 번만 해야 되는 줄 알고 한 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 아직도 그러신 분은 없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연속으로 계속해서 연장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최근에 이제 저 또 택배비 인상됐으니까 반품 택배 비용 또 수정했어야 되잖아요. 그냥 1월 1일부로 인상이 됐죠. 그 부분 할 때 이제 배송 조건 변경하는 거예요. 이거는 G마켓이 그래도 잘 만들어놨습니다. 잘 만들어놨어. 다른 사이트에 비해. 다른 사이트는 막 뭐 하나 수정하면 전체가 막 반영이 되고 막 하나부터 10까지 다 설정해야 되고 뭐 이런 번거로움이 좀 있는데 G마켓은 이건 좀 잘해놓은 것 같아요. 배송 조건 변경 일괄적으로 배송지랑 그 다음에 배송 비용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다. 그리고 우측으로 쭉 넘겨보면 여기 상품 삭제 있죠? 그죠? 품절을 걸고 삭제해야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삭제를 바로 해버리면 안 돼요. 기능이 안 먹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품절을 걸고 삭제를 해야 된다. 모든 사이트가 그렇습니다. 한 방에 삭제되는 건 없다. 그리고 상품 삭제는 쉽게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추후에 물건을 다시 팔 수도 있으니 상품 삭제는 신중히 생각하고 눌러라. 이거 기억하세요. 그냥 품절로 두시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그리고 옥션 부가 서비스, G 부가 서비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저 옥션의 프리미엄,
G마켓의 포커스 뭐 이런 것들 설정하는 거죠. 그죠? 요 버튼 많이 사용하는 거. 그리고 쭉 우측으로 넘어오다 보면은 쓸만한 게 아무것도 없고 요 아래쪽에 발송 정책 변경 몇 시까지 출고 시 당일 출고 요거예요. 요거. 네. 그래서 쓰는 버튼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실제로 시작, 중지, 연장, 배송 조건, 상품 삭제, 그 다음에 G마켓 옥션 부가 서비스, 이 밑에 나와 있는 발송 정책 변경 뭐 요 정도만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다른 거는 누를 일도 없고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2.0으로 넘어오면은 여기 판매 상태 변경이 1.0의 판매 시작 중지 품절 걸고 다시 살리고 요거 하는 게 요 버튼이고 네, 판매 기간 연장 똑같죠. 그다음 여쪽 넘어오니까 배송 조건 변경 똑같죠. 부가 서비스 설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나눠져 있지만 여기는 합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품 삭제 있고 그 다음 여기에 발송 정책 변경이라고 하고 있네요. 여기에 지구 동시 등록이 사라졌잖아요. 아직도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나? 궁금하네요. 한번 확인하죠. ESM 들어와서 2.0 상품 관리였으니까 클릭하고 들어오면 네 사라졌죠. 그쵸? 네,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요게 생겼네요. 선물하기 설정 같은 게. 그래서 지구 관련하는 거는 지금은 삭제됐더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안에서 뭐 궁금하신 게 있나요? 전혀 없죠? 매우 쉬운 네, 버튼들이고 그룹 관리는 2.0에 요거 있잖아요. 탭 클릭하고 넘어와서 상품 클릭한 다음에 G마켓이나 옥션 클릭하시면 요런 이제 화면이 활성화가 돼요. 상품이 알아서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배송 조건이 비슷한 애들이. 얘가 맞아. 그러면은 여기 그룹 추가하기 요거 눌러갖고 밑으로 내려보내요. 그러고 나서 클릭하고서 순서를 이 버튼을 통해서 맞춰주는데 이게 내가 순서를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고객한테 이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보여지느냐라고 했을 때 대표 상품이 뭐냐에 따라 이 순서 배열은 조금 달라져요. 네, 그래서 기본 순서는 다 맞춰 놓지만 고객이 만약에 요 11번 상품을 먼저 클릭했다라고 하면 11번이 1번이 됩니다. 그리고 2번이 순서 배열대로 쭉 나오는 거고 만약에 14번을 클릭했다 14번이 1번이 됩니다. 그리고 또 순서 배열대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객이 보는 상품과 내가 보는 상품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정렬은 이런 식으로 해둬야 되니까 이미지도 이렇게 짜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1.0이든 2.0이든 내가 옵션을 짜서 파는 사람과 그룹을 짜서 나는 판매할 거야 라고 하는 목적이 있으신 분들은 타일 형태로 이렇게 썸네일처럼 이렇게 배열하시잖아요. 01번, 02번, 03번 혹은 뭐 일자 배열로 갖고 01, 02, 03 이런 식으로 배열을 이렇게 해두시잖아요. 그 배열의 순서가 그 옵션에 설정해 놓은 옵션의 값, 저 이름들과 똑같아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는 뭐가 있냐면 1.0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옵션에다 옵션 이름을 막 이렇게 적어 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2.0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얘가 뭐예요? 상품명이에요. 옵션 값이. 상품명이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머리를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고객이 잘 이해를 하느냐 이해를 못하느냐의 차이점이 발생해요. 그래서 메인으로 광고하면서 판매하시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형태소를 굉장히 다양하게 놓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2번부터는 알아보기 쉽게 단촐하게 딱딱딱딱딱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팔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5번에다가 그렇게 좀 형태소를 단어를 되게 여러 가지를 막 조합해 놓고 대표 상품 딱 이제 검색에 걸리게 딱 세팅을 해 놨는데 나중에 팔다 보니까 10번 상품이 더 잘 팔리는 거야. 근데 얘는 딱 어떻게 해놨냐면 이거 기준으로 하면 어깨끈 가방 11, 13인치 이렇게만 해놨거든. 근데 나중에 내가 얘를 상품 수정을 하려고 하면은 수정이 돼요? 안 되잖아요. 2.0이니까 한 개 물건이 팔리고 10일 이상이 지나면 상품 수정이 안 된단 말이야. 그때 이제 당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씨 얘 수정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앞머리의 통일성 알아보기 쉽게 하는 건 좋지만 뒤에 쪽에 아예 상품의 그 키워드를 배제하는 형태의 상품 등록은 그렇게 좋은 형태의 상품 등록은 아닙니다. 너무 길게 하면 고객이 오히려 보는데 되게 불편하긴 한데 그래서 2.0 판매하시는 분들은 상세 페이지 상단에 뭐가 있으셔야 되냐면 만약에 상품명을 내가 길게 작성했으면 이 길게 작성한 거 앞머리 요 부분이 옵션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알아보기 쉬운 부분입니다. 요 부분만 보시면서 쇼핑을 하시면 더 선택하는데 용이합니다 라는 단어를 좀 써주셔야 돼요. 한 줄 정도. 그렇게 해주시면 고객이 선택을 조금 더 편하게 하죠. 근데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뒤에 보면은 막 비슷한 단어들을 다 갖다 붙이고 앞에만 이렇게 변동을 좀 준 거죠. 그리고 썸네일이
인치가 달라지면서 분명히 금액이 다른데 이거 보면 다른데 썸네일은 또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해소가 좀 안 되는 부분은 사실상 있습니다. 검정색이 똑같은 게 딱딱딱 있는데 가격이 다르고 크기가 달라. 근데 고객이 이게 크기가 다르다는 걸 인지할 때까지의 그 시간이 생각보다 좀 걸립니다. 그게 좀 불편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1.0 옵션 상품과 2.0 그룹 상품은 어떻게 보면 기획이나 이런 거는 비슷하지만 판매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은 양쪽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장단점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단 탭은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기간 연장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ESN 플러스에 들어오면 메인에 우리가 7일 이내 판매 중지라는 게 있잖아요. 또 나오네요 저희가. 네. 이렇게 찍 보면 여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7일 이내 판매 중지 97건 97개의 상품이 7일 이내 중지는데 그러면 이제 불현듯 연장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놀라죠. 클릭을 해요.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종료 7일 전이 17개밖에 없어. 여기에 뭐야 이상한데? 아까 분명히 메인에서 그만 보기야겠다. 메인에서 분명히 97개라고 했는데 왜 얘를 클릭하면 여기에는 17개밖에 없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97 빼기 17은 80개가 이제 남는 거죠. 그럼 80개는 어디 있는 거야? 라고 할 때 지금 딱 보시면 여기에 지금 클릭하고 들어왔더니 고정적으로 보여지는 랜딩 페이지 링크 값이 요 1.0 쪽으로 넘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 쪽으로 내가 관리를 눌렀을 때 80개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메인에서 내가 만약에 97개를 봤어. 클릭하고 들어가서 내가 연장을 요거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클릭해갖고 이런 거 이렇게 클릭해갖고 아래쪽에 리스트 뜨면 전체 선택해서 여기 있는 판매 기장 연장 누른 다음에 여기 90일 눌러갖고 이제 확인 누르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누르면 시간이 걸리니까 안 할게요. 이거 눌러갖고 이제 연장을 하는데 나머지 80개를 놓치고 나서 나는 연장했으니까 됐어 하고 이제 넘어가시면 이게 이제 종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메인에서 봤던 숫자랑 그 다음에 클릭해서 보여진 숫자의 차이가 일어난다. 반드시 어딜 가야 된다? 2.0 상품 관리를 들어가셔갖고 거기에 있는 상품을 연장을 별도로 해주셔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의 신규 판매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고요. 1.0이랑 2.0을 복수로 등록해놓고 판매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연장이 안 뜨는데? 이러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물건이 막 안 나와. 뭐야 이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하고서 이제 보면 죄다 이제 종료되어 있는 거야. 품절돼 있어. 품절돼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얼른 또 들어가셔갖고 뭐 하셔야 돼요? 여기 2.0에 여기 들어오셔갖고 여기는 관리 누른 다음에 여기 이제 종료되어 있는 애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판매 중지. 이거 클릭하셔갖고 그거 골라갖고 그런 애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 판매 상태 변경 누른 다음에 여기 판매 시작 누르셔야겠죠. 이렇게 눌러갖고 가능으로 또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룹 다시 설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배송 묶음도 막 설정하셔야 되고 이런 약간 애로점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중지시키면 막 불편한 게 많아져. 그러니까 그룹을 다시 묶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게 반드시 저기에 7일이 뜨면 들어가셔서 연장을 해줘라. 그리고 한 번 할 때 한 번만 하지 말고 귀찮으면 한 두세 번씩 해놔라. 많게는 한 5-6번 하면 1년 동안 할 일이 없더라.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 ESN 플러스 이렇게 들어오시면 뭐부터 클릭해요? 보통 매일 아침 들어오시면 요거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신규 주문 보시잖아요. 거의 대부분 신규 주문 여기서 보죠. 주문 관리 들어와서 신규 주문 클릭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여기서 보죠. 요거 클릭하고 들어오면 주문 관리 쪽으로 화면이 넘어오는데 ESN 플러스 우측 상단에 보면 여기에 이제 조회 항목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드값 우측 상단이요. 요 톱니바퀴를 클릭해서 이 필드를 이런 식으로 맞춰두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이 필드는 뭐에 맞춰놓냐면 택배사 주문 양식에 거의 다 맞춰놓죠. 그 무슨 발송 시스템 여기에 다 맞춰놓죠. 그리고 요거를 맞춰놓지 않으면 막 필드가 막 여러 군데로 막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찾아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복사해서 붙여놓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역을 한 번에 설정해서 하시려면 택배사 필드랑 얘를 동일하게 맞춰줄 필요가 있다. 여기 있는 걸 클릭 하셔갖고 요 화살표를 통해서 넘기는 거고 이 순서 배열은 여기 있는 걸로 맞춰주는 거죠. 그죠? 이걸 다 맞춰놓고 나서 들어오시게 되면
내가 엑셀로 꺼냈을 때 이 필드가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보통은 수령인명, 우편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옵션, 그다음 추가 구성, 그다음 배송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순서의 배열이잖아요. 택배사에 내가 붙여놓고 할 때 이 필드가 그대로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긁어갖고 그냥 붙여놓으면 끝인데, 만약에 이 필드가 엉뚱하게 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하면, 보통은 요 이제 테스트 계정이니까 들어가 보면 안 맞춰놓은 건 완전 정신이 없어요. 발송 처리 들어와갖고 전체 주문 엑셀 다운로드 눌러서 주문별 다운로드 누른 다음에 열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구매자명 나오고 수령자명 나오고 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바로 우편번호 나오고 여기 주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오니까 내가 그걸 찾아서 막 이동을 해야 되는 약간 불편함이 생긴다라는 거야. 완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미리미리 ESN 플러스에 들어오셔갖고 요 조회 항목 설정을 눌러서 필드 값을 설정해 두셔야 된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네, 되게 중요해요. 결국에 내가 솔루션을 쓰더라도 이 배열은 지켜져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설정을 미리미리 해두시면은 내가 솔루션을 가든 아니면 이쪽으로 직접 들어오시든 에러점은 생겨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거고, 세팅이 완료돼서 내가 뭔가를 했어. 그러면 주문 확인 눌러주셔야겠죠?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주문 확인 눌러요. 확인 누르면 됩니다. 요거 물어보는 건 뭐예요? 3건의 쿠폰 적용을 승인 후 모두 주문 확인합니다. 이거 뭐예요? 예전에 이거 누르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못 누르신다는 분이 계셨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왜 등록이랑 이런 거 배울 때 쿠폰을 적용합니다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쿠폰 적용 금액의 15%는 내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뭐 지마켓이 부담하고 뭐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죠? 그리고 지금같이 이제 뭐 설 특가 이런 것들 진행할 때 이제 거기에 포함된 판매자의 경우 일단 고객이 쿠폰을 쓰면 그걸 적용하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취소 누르면 주문 확인이 안 돼. 그래서 확인 누르셔야 돼요. 누르고 넘어오는 거고,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발송 처리랑 버튼이 바뀌었죠? 판매 취소 두 가지가 있는데, 판매 취소는 말 그대로 내가 지금 재고가 없어갖고 판매를 취소하는 경우, 그리고 고객이 갑자기 난데없이 전화해가지고 판매 좀 취소해달라고 하는 경우, 고객이 전화하면 당신이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재고가 없는 경우에 내가 이걸 취소를 눌러야 되는데 이 취소를 누르면 마이너스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저기 뒤에 가서 반품으로 뭔가를 하셔야 되는 내용인 거고, 여기에서는 일단 발송 처리만 설명을 드릴게요. 질문 남겨주신 거는 이따가 읽을 테니까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발송 예정일 입력하는 거, 지금 이제 곧 사용하실 기능 중에 하나죠. 택배는 일반이 한 18일 정도에 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8일이면 수요일인가요? 아마 그렇죠. 그 정도에 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택배사래. 요런 시스템들은, 기업들은 수요일날 마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역마다 다른 거잖아요. 그죠?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무조건 18일날 다 종료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기 어려우니까, 나는 17일날 뭔가 그거인 거야. 그 배송 마감인 거야. 그러면 하루 정도를 뒤로 밀어줘야 되는데 굳이 하루 밀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18일날 마감하는데 내가 17일날 마감한다라고 하면 17일날 주문 들어온 주문건에 대해서 전체 클릭을 해버리고 발송 예정일 입력 누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25일로 넘겨놓는 거죠. 23일, 24일이 그 연휴니까 25일로 넘겨놔야 그날부터 출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클릭해서 달력 선택하고 25일 선택하신 다음에 요거 기타로 선택하시고 요 밑에다 뭐라고 입력하는 거야? 설 배송 마감으로 인해 25일 날 순차적으로 출고됩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명절 됐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웃음 표시 2개 날려주고 여기다 확인 누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객들한테 알림이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일정 기간에 배송을 못하는 상황이 왔다라고 하면, 재고가 준비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 하에 나는 이날에 배송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날짜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페널티를 먹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사용하시라고 예정일이 있는 거고, 예정일은 다른 사이트들처럼 뭐 일주일 밀고 뭐 되게 뭐 짧게 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얘는 뭐 연수로도 밀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날짜로 뒤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개별로 발송을 처리해야 되는데, 우측으로 아까 필드값 넘겨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하시는 택배사 다 선택하시고 여기서 일괄 선택하는 거 있죠. 그죠? 선택하시고 송장 번호를 하나 넣어줄 수 있죠. 한 4개 정도까지는 그냥 넣어줄 수 있어.
근데 한 10개 넘어가면 이거 진짜 한 개 한 개씩 넣는 거 귀찮습니다. 그래서 대량 발송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여기에 대량 발송에 요거요. 발송 정보 일괄 등록. 요 봤더니 계정 아이디, 주문번호, 택배사, 운송장 등기번호래요. 아까 요거 하나 꺼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찾으셔야 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 보시면 계정이죠. 계정 아이디. 그럼 여기다가 계정 이렇게 치면 계정이 나올 거예요. 왜 없죠? 계정 아이디라고 하나요? 그냥 아이디라고 하는군요. 네. 아이디 요거 남겨놓고, 그 다음에 주문번호예요. 옆에 있었죠? 주문번호 남겨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택배사래요. 택배사 찾으면은 여기 있죠? 여기. 그러면 요 중간에 있는 걸 지워버려요. 이렇게 지워. 송장번호 옆에 있네요. 그죠? 등기번호 이렇게 있어. 그럼 나머지는 나한테 필요하지 않아요. 지지지직 해서 지워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 네 가지가 이렇게 남은 거죠. 이 필드를 저장해 놓는 겁니다. 요렇게만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디, 주문번호, 택배사, 그 다음에 송장번호가 A, B, C, D로 있으니까 내가 요거를 선택할 때 매번 출력해갖고 찾는 게 아니라 그냥 A, B, C, D로 끝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아까 적어놨던 아이디, 주문번호를 그대로 붙여놓고, 그 다음에 택배사는 뭐 공통적으로 쭉 들어갈 거니까 그대로 두고, 송장번호를 그대로 붙여놓고 그대로 저장해서 어떻게? 여기에 누른 다음에 A, B, C, D 선택하고 찾기 누른 다음에 넣으면 끝나죠. 그죠? 네. 그래서 뭐만 만들어 두면 되는 거예요? 얘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디, 주문번호, 택배사명, 송장번호. 네 가지. 요 네 가지 만들어 놓고 매번 붙여 쓰면서 요거를 밀어 넣기로 계속해서 대량으로 발송 처리를 하다 보면 쉬워지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보통은 솔루션을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상품 관리죠. 내가 상품을 등록하면서 마스터로 해갖고 귀찮은 부분, 여러 사이트에 내가 막 등록을 해야 되니까 이 귀찮아갖고 솔루션 쓰시는 분들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솔루션을 또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이트들을 이런 식으로 발송 처리하는 게 내가 힘들거든. 귀찮잖아요. 근데 대량으로 보내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나는 솔루션만 배워갖고 이걸 밀어놓고 끝내는 거를 계속 그냥 반복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직원이 여러 명이 생기기 시작하시면 CS나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할 때 동기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얘가 처리하는데 얘가 또 전화하고 얘가 또 전화하고 이러고 있으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도 서로가 막 남겨지고 코멘트 내가 옆에다 남겨놓으면 이 사람이 이걸 처리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서로 막 동기화하는 요런 CS적인 측면. 그리고 내가 물건을 쫙 보내고 전체적으로 엑셀로 뽑아갖고 내가 오늘 전체 사이트에서 얼마나 팔았나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계를 내시려고 솔루션을 쓰시는 분들이 있죠. 거의 대부분이 주문이 한 여러 사이트들에서 한 3-4건만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그냥 거의 다 그냥 솔루션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하나 보면, 웬만하면 뻑이 안 나는데 하나하나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들어가서 뭔가를 수정을 하고 그걸 내가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뭔가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솔루션으로 바로 넘어가 버리시면은 뭔가 내가 이제 뭔가 사건이 터졌을 때 각각의 몰에 들어오면 약간 멘붕에 빠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기를, 적어도 그 각각의 사이트에 그 만들어져 있는 판매 관리 툴에 대한 익숙함, 어드민이라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런 어드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스스로가 좀 기르시고, 그게 어느 정도 다 됐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솔루션으로 넘어갈 때 솔루션을 더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가면 솔루션의 이 기능이 이거에 뭐에 연동이 되는 거야? 이거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어드민을 먼저 연구하고 이게 익숙해졌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솔루션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솔루션 넘어가서 세트를 적용하려고 해도 이 사이트의 배송 설정과 저 사이트의 배송 설정 분명히 다르거든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상품 등록을 여기서 뿌렸지만, 왜냐면 이제 카테고리 매칭을 위해서 솔루션으로 뿌렸지만 결국에는 뿌려진 값을 수정하고 뭐하고 하는 작업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개별로 다 동일하게 관리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어드민 관리는 할 줄 아셔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런 주문 처리까지 요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 인지는 다 하고 계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영님은 메시지를 수고하셨네요. 뭐라고 하셨었죠? 뭐 기억이 안 나네요. 하이스님, 2.0 선물하기 기능이요. 질문이 뭐예요?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닥치고님은 이제 화질이 나쁘죠? 그 안내를 해주셨네요. 그렇죠? 화질 변경은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통신 상태가 다르거나
저희가 뿌려줄 때 여기 있는 통신 상태가 조금 안 좋거나 이러면은 전체적으로 화질이 뭔가 망가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거는 복구가 금방 됩니다. 그래서 안내해드린 방식으로 수정을 하시면 네, 1080으로 시청이 가능하죠. 좀 흐릿하게 보세요. 뭐 잘생긴 얼굴이 아니잖아요. 요거 할 때 1080으로 보시고 요거 할 때는 48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넘어갑니다. 대량 발송 요런 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쭉 정리를 해 놓으면 결국에는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붙이고 여기를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저 뒤에 넘어가면 이제 송장 번호가 붙어 있을 거잖아요. 얘는 동일한 값이니까 그대로 붙여주고 송장 번호가 한 이쯤에 이렇게 네, 쭉 달려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송장 번호를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넣고 네, 저장해서 일괄 처리 이렇게 넘어가시면 된다. 우리가 보통 보는 것 중에 가장 이제 많이 보는 게 이제 상품 번호죠. 미리 좀 정리를 해두실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넘어오면 판매 금액 꼭 봐야 되죠. 배송비 금액도 봐야 되고요. 뭐 한 번만 보면 되죠. 뭐 이런 것들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정산 예정 금액, 그죠? 서비스 이용료 나누기 정산 예정 금액 뭐 이렇게 아니구나. 요거 나누기 판가군요. 요거 나누기 요거 판가. 요렇게 네. 하면은 이제 나오죠. 몇 프로의 수수료가 떼졌다 이렇게. 그리고 쿠폰 적용 금액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는데 나는 뭐 이걸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당겨놓는 게 되게 좋습니다. 네. 처음에 좀 맞춰 보셔야 되죠. 한 일주일 동안은. 주문관리 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배송 중 배송 완료와 구매 결정 완료입니다. 아까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죠. 요 판매 취소 누르면 뭐 페널티 생겨요.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 페널티가 우리가 판매를 못할 정도로 생기는 건 아니니까 괜히 우려하지 마시고 배송 중 배송 완료 쪽에 넘어오면 여기에 판매자 직접 반품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판매 취소를 누르지 마시고 배송 중으로 돌려놓은 다음에 그거를 직접 반품 신청으로 빼면 플러스 1점 마이너스 1점 이렇게 되면서 0점이 됩니다. 그리고 상품을 품절할 필요도 없죠. 네, 굉장히 좋죠. 그래서 고객한테 안내를 해주실 때 이거 배송 중으로 송장 들어갔다고 반품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고객 보통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돌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라. 전체 주문건에 판매 취소가 많은데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판매는 그냥 하지 마세요. 조만간 하나 접으셔야 되는 판매예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런 예시를 빼면 일반적인 판매에서는 판매 취소가 하루에 한두 건 일어날까 말까입니다. 맞죠?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버튼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배송 정보 수정하는 거 이거 조금 사용하겠는데 이것도 뭐 하루에 한두 번 일어날까 말까죠. 그죠? 거의 안 일어나는 거. 그다음에 또 많이 쓰는 거 구매자 찾기 요런 것도 많이 이용하시죠. 그죠? 배송 중 배송 완료는 말 그대로 정산이 안 됐고 아직 배송 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 얘기인 즉슨 우리의 정산은 배송 완료 후 8일 아이고 뭐야 8 찍었는데 8일 요게 이제 기본 정산이에요. 이걸 왜 기본이라고 하냐면 고객은 구매 결정을 쉽게 해주지 않아요. 후기도 막 그렇게 잘 써주지 않잖아요. 그냥 방관하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기본 정산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고객이 구매 결정을 해줬어. 그러면 D 플러스 1일에 되는 거예요. 완전 환상적이죠. 그냥 배송 이틀 걸려서 간 다음에 거기에서 바로 찍어줘갖고 플러스 1일이면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게 뭐 2일이 될지 뭐 5일이 될지 6일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고객이 뭐 한 바꾸서 3일 있다가 구매 결정 누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뭐 랜덤하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D 플러스 1일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정산이. 기본적인 정산이죠. 이 시장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산.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그냥 10일 정산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10일 정산. 10일 동안 떠 있는 게 여기 보여지는 배송 중 배송 완료. 그리고 구매 결정 완료는 말 그대로 해준 거, 아주 고마운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의 데이터를 뽑으려면 판매 데이터요. 판매 데이터를 내가 뽑으려면 결국엔 배송 중이랑 배송 완료랑 두 가지를 구매 결정 완료랑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배송 중 배송 완료, 구매 결정 완료가 주문 관리에 보면 두 개의 탭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클릭하고 요것도 클릭하고 해서 엑셀로 다운받아갖고 전부 다 소트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딱 뽑았어요. 데이터를 뽑고 컨트롤 F로 결제 완료를 보면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기간 내에 내가 판매된 데이터를 본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매우 중요한 일. 왜 그러냐? 제일 이제 판매를 하다 보면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예요. 광고비 대비 이익이 나오나? 이거 되게 궁금하죠? 그죠? 그리고 뭐가 잘 팔렸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이 두 가지가 뭐 중요하다고 칠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막 파생대전 나가는 거예요. 광고비 대비 이익이 나오나는 결국에는 나는 뭘 팔았냐잖아요. 뭘 팔았어? 요거 대비해서 수수료 빼고 그 다음에 배송비 빼고 그리고 나서 공급원가를 빼면 요게 이제 마진으로 나오는 건데, 그러면 내가 요렇게 나온 애들을 추리려면 판매 데이터가 필요한데 볼 수 있는 게 배송 중 배송 완료랑 구매 결정 완료, 이게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 마진 마이너스 그 다음에 광고비 이렇게 치면 이제 순이익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아주 편안하죠, 그죠? 요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행동들을 한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2.0 상품을 팔았냐 아니면 뭐 1.0 상품을 팔았냐, 뭐 중요하죠, 그죠? 팔았는데 뭐 주력 아이템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썸네일이 되는 거야. 상품 이미지요. 클릭을 더 받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이게 썸네일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 이 썸네일을 클릭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1번 상품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상품이 되는 거예요. 주력 아이템이 1번. 그러고 나서 다른 애들이 줄지어 나오는 거겠죠. 맞나요? 네. 이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제 바뀌는 현상이다. 이게 만약에 계절별로 일어난다 라고 하면 그때마다 바꿔주셔야 되죠. 보통 1년 겪어보면은 언제 뭐가 나가는지 다 알거든요. 그게 3년차가 되는 순간에 도가 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할 때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판매 데이터는 반드시 필요하다. 뭐가 잘 팔렸냐? 저는 여기에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재고입니다. 재고 관리. 제일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재고 관리예요. 내가 이만큼의 재고를 가져왔어. 그러고 나서 판매가 막 일어나. 보통 다 팔리면 시켜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노노, 절대 아니죠. 언제 시키는 거예요? 판매가 되면서 딱 일주일 지켜보면 뭐가 잘 나간지 답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재입고를 위해서 추가 발주를 하게 되죠. 그죠? 추가 발주를 할 때 그러면 똑같이 나는 원래 ABC 상품을 100개씩 주문했는데 똑같이 추가 발주할 때 100개씩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잘 나가는 거 주력 아이템. 주력 아이템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차등으로 발주량을 조절해야겠죠. 그죠? 그걸 보려고 해도 판매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요거를 내가 요렇게 맞춰놓고 광고비도 조율하고 주력으로 보여지는 상품들을 더 밀어주고 그래야 내 판매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순위가 상승하고, 그리고 내가 재고가 끊기면은 그동안 판매량이 떨어지니까 지금의 저처럼 한 달 반 동안 뭔가 순위가 다 하락해버리면 다시 처음부터 무언가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굉장한 리스크를 떠안고서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품절이 되면 안 된다. 이거 핵심입니다. 이거 핵심. 이게 네이버 판매를 하든 지마켓 판매를 하든 뭔 판매를 하든 품절이 나면 그냥 돈 못 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품절이 돼서 내가 올려놨던 순위가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에 이 순위를 여기까지 다시 올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최소 2배가 들어간다. 왜냐? 진입기에 들어갔을 때는 광고비가 싸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순차적으로 성장한 느낌이 쫙 보이죠. 근데 내가 품절이 됐어. 한참 활성화가 돼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다시 들어가려면 처음에 들어왔던 비용의 2~3배는 들여야지 다시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또 싸게 팔아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합니다. 네. 그래서 물건을 팔 때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 요겁니다. 네. 근데 이거 내 맘대로 안 되긴 하죠. 그죠? 그래서 최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좁히는데 우리는 목적을 가져야 된다. 가져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판매하다 보면 쉽게 놓치는 게 저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문관리 쪽에 이렇게 들어와 보면 일괄공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많이 하는 게 있죠. 주문관리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상품 등록 변경에 들어가면 주문관리 지금 주문관리 하다가 갑자기 상품 등록 변경으로 넘어온 이유는 사실 이거는 저는 어디에 있든 상관없긴 한데
그럼 주문관리에 있는 게 맞지 않나요? 이 주문과 관련한 거니까. 공지가 등록 변경에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한데 여튼 여기에 있다 외우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클릭하고 들어와서 아이디 선택하시고 탭도 선택하시고 요렇게 이제 넣는 거예요. 요렇게 지금 제일 많이 쓰시는 거죠. 벌써부터 이제 공지를 막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옥션도 그렇고 광고 대행사가 어저께 연락이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그 공지 드려도 되냐고. 그래서 저 필요 없는데요? 그랬더니 저희가 무료로 제작해드려요. 어딘지 아시죠? 광고 대행사 중에 그 무료로 제작해주는 데가 있어요. 요즘에 뭐 서비스가 엄청 다양하던데. 그래서 선물하기 뭐 이게 인제 올라. 선물하기 설정 방법을 알려달라.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자동으로 설정되는데 만약에 내 상품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필드 값에 어디 있을라나? 선물하기 제 필드가 아니라서 선물하기 여기 선물하기 없는데요? 왜 없죠? 선물하기 화면 이걸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잠시만 기다려봐요. 왜 여기 있구나. 앞에 있구나. 요렇게 관리 들어와서 보면 여기 선물하기 여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동으로 다 Y예요. 근데 만약에 나 N으로 되어 있어. 나는 뺀 적이 없는데 나는 왜 N이지? 라고 하면 그거는 선물하기 카테고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N인 거예요. 네. 등록할 때 보면은 자동으로 Y로 돼 있던데 잠시만요. 최근에 또 등록을 한번 해봤거든요. 보면 이쯤 어딘가에 있었던 것 같은데 도출 정보에 있나? 선물하기 왜 없어? 여기 있나? 여기 있다. 선물하기 상품 등록하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네, 요거 여기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뭐 수정도 못하게 그냥 이게 뭐 회색 버튼으로 막 되어 있다. 그거는 그 카테고리는 그냥 선물하기가 안 되는 카테고리입니다. 네. 아시겠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서 하는 거야? 상품 관리에서 버튼을 통해서 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뭐 설명하다 그랬죠? 뭐 만들어준대요. 근데 이거 제 저번 명절 추석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거는 최대한 늦게 하는 겁니다. 네, 그 설정은 최대한 늦게. 내가 미리 이거 막 달력으로 이쁘게 막 해놓잖아요. 그러면 고객들이 얘는 벌써 명절 시작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해요. 진짜 제대로 잘 안 읽어봐. 그런 사람들이 소수 있어. 그런 사람들 진짜. 그래서 그냥 맨 마지막 날 배송 마감되기 전날, 예를 들어 뭐 다음 주 수요일이면 화요일 날 업로드하는 거예요. 화요일 날 제일 편합니다. 그게. 저는 심지어 수요일 날 다 끝나고 합니다. 네. 다 종료가 되고 딱 업로드. 텍스트로 잘 안 보이게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발송 예정일로 안내를 해버리죠. 그게 저는 현명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막 서비스를 위해서 되게 먼저 하고 막 빨리 해야 되고 이러는데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제 판매 경험상 그렇습니다. 자, 자주 받는 질문은 보통 배송이죠. 언제 도착합니까? 아니면 난 보냈는데 택배사가 겁나게 홀딩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 터미널에 잠기는 거. 잔류 때문에 언제 도착합니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상품 불량이에요. 뭐 또 뭐가 있을라나요?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는 그 택배가 왜 포항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냐. 뭐 노조 이야기까지 제가 고객님한테 해드려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설명을 안 하면 내가 욕을 계속 먹기 때문에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 피곤합니다. 네. 포항까지 갔는데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 근데 나는 연락을 못 받았어. 못 받았는데 갔다가 돌아오는 거야. 이 4일 출고권이거든요. 1월 4일 출고권인데 갔다 돌아오는데 나는 내용을 모르잖아요. 근데 막 전화하더니 막 그 경상도 사투리로 막 이거 왜 돌아가고 있나 막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황당하잖아요. 억양도 센데. 그래서 다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다가 계속 뭐라 하시길래 고객님 진정 좀 하시고 제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이랬더니 이제 뭘 얘기를 들어? 막 이러면서 막 반말 막 하시길래 제 얘기 한 번만 들어보세요. 이랬더니 이제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저는 정상적으로 기계에 최적을 재서 요금을 지불하고 물건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포항에 도착했더니 기사님이 그걸 눈대중으로 보고 아 이거는 운임이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돌려보내면 저는 기계가 정확하다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 기사님의 눈이 정확하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고객님이 당연히 기계지 이러는 거예요. 고객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 기사님이 눈으로 보고 운임이 안 맞다고 해서 돌려보내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고객님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이제 이야기 저는 재발송을 언제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이게 왜 갔냐, 판매자가 왜 그 모양이냐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장님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CJ에 전화해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저한테 하시듯이 뭐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을 하겠다는 등 뭐 난리가 났어. 막 난리가 나갖고 CJ랑 그다음에 포항 그 대리점이랑 그다음에 부여 터미널이랑 여기에서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갖고 아 저기 그 판매자님 죄송한데 물건 다시 보내줄 수 있냐고 지금 터미널에 대전 터미널에 들어가서 빠꾸대고 있는데 이걸 찾아서 보내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죄송하지만 운임 저희가 낼 테니까 보내주시면 안 되냐고 아니 나 무슨 죄가 있냐고 알아서 찾아가고 보내라고 내가 막 이랬어요 이제는 그랬더니 아 이거 못 찾는다고 죄송하다 한 번만 보내달라고 이래갖고 운임 누가 할 건데요 자기네가 하겠대 근데 이분이 14일까지 받아야 된다는데요 그랬더니 아 저희가 무조건 그거 책임져갖고 보내겠대 송장번호 알려달래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 거야 이런 식의 내용이 여기에 담깁니다 네. 어지럽지만 견뎌야 됩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네. 그런 게 뭐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올해 들어 처음 있는 일이죠 그죠? 올해라고 해봤자 지금 이제 12일 13일 지났지만 12일에 한 건씩 터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1년에 한 10개? 네. 감내하셔야 됩니다 그게 판매자입니다 그걸 또 이렇게 잘해서 이겨내고 누구의 잘못인지를 빨리 파악하고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이게 빨리 나와야 되는데 보통 신규 판매자는 고객이 노발대발하면 어떻게 된다? 식은땀부터 나더라 네,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그죠? 리님 어제 했는데 이런 추석에 늦게 올려야겠네요 뭐 괜찮아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소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소수를 내가 받아서 판매를 한두 건을 더 해야 결국에 내 경쟁사보다 한두 건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내가 상단에 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의미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어차피 밑에 있을 때 한두 개 팔아서는 비슷해 거기야 뭐 한두 개 더 팔아봤자 의미도 없어요 밑에 있을 때 의미가 없는데 이제 상단으로 올라왔을 때는 얘랑 나랑은 왜 그 100m 달리기도 결승에 가면 1초 안에 그 뭐라 그러죠? 분초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점 단위로 막 계산을 해갖고 0점 몇 초 차이로 막 금메달 되고 은메달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상단으로 올라가면 누가 더 한 개를 더 팔고 한 명이 들어오는데 얼마를 결제시키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옵션을 선택할 거냐 뭐 그룹을 선택하냐 이런 얘기들을 막 했던 건데 뭐 이런 얘기들은 뭐 서두에 하진 않았지만 판매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한 끗 차이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추가 매출을 일으키고 한 명이 들어와서 두 개를 사게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나는 배송비에 대한 이익 차익도 보고 막 이런 생각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결국엔 네 꼼수가 많아야 된다. 게임 같은 거예요. 네, 게임 같은 거. 누가 더 컨트롤을 잘하냐 뭐 이런 정도의 싸움이겠죠. 보통 받는 이제 질문이 뭐 이렇다라는 거죠. 아주 어지럽습니다. 열받아요. 이런 것들. 정말 또 한 번 이야기하지만 출고는 판매자가 배송은 택배사가 네, 요거 좀 슬로건을 어디다 좀 걸어놔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세상이 어느 때인데 네, 클레임 관리 쪽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교환 반품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반품 송장번호, 그다음 교환 수거 송장번호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떴다라고 하는 건 수거가 진행된다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필드 값으로 앞에 와 있어야 돼요. 이거 조회 항목 설정에 설정하시라는 얘기예요. 취소 관리 들어오면 이렇게 뜨죠. 취소가 취소 요청 이거 뭐 숫자가 0이긴 한데 클릭하고 들어오면 이렇게 뚝 떠요. 이게 뚝 떠. 그래갖고 여기 발송 처리랑 취소 처리가 있죠. 취소 들어온 걸 발송을 할 수 있고 취소된 거 그냥 취소하는 겁니다. 네. 둘 중에 하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가 들어왔을 때 취소 뭐 요청이면 그냥 네, 승인 처리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나는 발송을 한 상태다 그러면은 반드시 고객한테 안내를 하고 발송 처리하셔야지 발송 처리하고 고객한테 안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욕부터 먹습니다. 네, 그래서 취소 요청이 들어왔다. 내가 포장하고 있는데 취소 요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전화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발송 처리를 돌려라.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넘어오면 반품 처리 있고 교환 처리 있죠. 어디 들어오든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교환 들어가면 교환 처리가 있고 반품 처리가 있을 거야. 교환을 반품으로, 반품을 교환으로 이렇게 서로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상 요청 같은 경우에 이제 빠른 환불이 있거든요. 고객한테 빨리 환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 이상이 없다라고 보는 견해거든요. 뭐 고객이 상품의 불량이야 이래놓고 이제 보상 요청을 그 빠른 환불을 찍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확인하셔야 돼요. 물건 받아갖고 확인해봤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 이거는 일부러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이 클릭해갖고 보상 요청해서 G마켓한테 배송비 청구를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런 식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반품 송장 번호 이렇게 보면 송장 떴죠? 그죠? 이게 이제 수거가 진행됐다라고 하는 거고, 요렇게 시간이 지나갖고 수거 완료일이 뜨면은 좋은데 안 뜨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럴 땐 찍 복사하셔가지고 네이버에 배송주에 해보시면은 내 쪽에 들어오고 있는 게 보이죠. 뭐 터미널에 상차까지만 됐어도 오는 거니까 그럴 때 이제 환불을 쳐드려도 되더라. 물건 확인하고 하셔야 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고객 변심이 아닌 불량이라고 찍어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판매자 직접 송금 뭐 이런 식으로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판매자 기책으로 넘기시는 분들, 그런 분들 것들은 다 받아서 확인을 좀 하셔야 된다. 판매자 중에 제가 100이면 100 가장 안 되는 게 교환 반품이에요. 처리는 할 수 있어요. 전산상으로 보이니까. 근데 그거 물건 받아갖고 그냥 쌓아두시더라고. 반드시 보고 그게 물건이 뭐가 잘못됐는지 진위 여부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걸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데 지치고 힘드니까 안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이거를 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야. 돈이 다 여기서 세요. 그래서 교환 반품이 많이 일어난다. 반드시 확인하고 개선하셔야 됩니다. 그걸 개선하지 않으면 돈은 벌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환 처리도 들어오면 교환권 반품 처리 있죠? 그쵸? 여기도 송장 번호가 뜹니다. 요거는 들어오면은 처리를 해주거나 막교환을 하는 부분이겠죠. 그죠? 수거가 중요하죠. 여기 보니까 환불금 차감되기, 이미 결제한 너무 좋은 고객들, 근데 여기에 구매자 기책 해놓고 판매자 직접 송금 이렇게 선택하신 분들 정말 어지럽죠. 그죠? 여기에 어지럽게 판매자 직접 송금, 구매자 기책인데 뭔가 이상하죠? 그러면 얼른 전화해서 배송비 결제 안 하셨는데요. 해주셔야죠 라고 하면 제가 그랬나요? 능청 한번 떨어주면서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달라고 얘기하죠. 그죠? 제가 이런 얘기하기 싫은데 어느 특정 사이트 때문에 당연한 듯이 하는 고객들이 많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짜증나요. 그것 때문에. 교환 반품이 당연하다니까요. 판매자 막 귀책 찍고 하는 사람들,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 요즘에. 왜냐면 어느 특정 사이트가 그거를 그냥 해주거든. 모든 사이트가 그래야 된다라고 맞추는 그 고객의 심리도 되게 진짜 좀 비속어를 섞고 싶지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조금 그런데, 그런 사람이 실제로 요즘에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이 문화가 사라지기 전까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판매를 했잖아요. 판매에 들어왔으면 고객을 훈련시킬 줄도 아셔야 돼요. 이게 한두 건으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문의를 남기고 후기도 남기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판매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문의랑 후기가 쌓인다라고 칠게요. 내가 판매를 잘해서. 그런 게 되게 많은 거야. 그러면 그런 히스토리가 남겨져 있는 순간부터 고객들이 나를 우습게 봅니다. 얘는 그냥 이렇게 속이면 되겠구나. 이런 거 잘 못하는 업체구나. 이게 보여지면 안 돼요. 되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이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딱딱하게 점 다 찍어주면서 그렇게 좀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고객들이 이런 행동들을 안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관리를 되게 딱딱하게 빡빡하게 해주셔야 돼요. 고객님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요. 하셔야죠.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그런 게 뭐 배송비가 왜 이렇게 비싸요? 저희가 책정을 한 게 아니라 택배사에서 책정한 겁니다. 이런 것들 다 막 미리 준비된 멘트들이 다 있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다 있으셔야지 대응이 쉽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막 헤매는 게 다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전화통화 하면은 막 이런다. 그러니까 전화하기 전에 한번 곱씹고, 내가 고객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대응해야지 라고 하는 매뉴얼 정도는 스스로가 곱씹어서 조금 적어 놓더라도 만들어 놓고 이 질문이 들어오면 딱 그렇게 대답하고, 이런 게 되게 필요해요. 거의 못해. 거의. 신규 판매자는. 얼타기 바쁘죠. 그죠? 근데 잘 하셔야 됩니다. 훈련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뭐 저기에 뭐 하이님이 이게 반품이 너무 어려워요. 뭐 이렇게 하셨지만 아직 잔뼈가 없으셔서 그래. 그래서
계속 조금 내가 손해 보더라도 어느 때는 되게 쿨하게 해야 되거든요. 어느 땐 알잖아요. 쿨하게 해야 돼. 만약에 내가 뭐 야씨 12,000원 때문에 혹은 뭐 배송비가 좀 더 비쌀 수도 있으니까 맥스로 한다고 하면 뭐 2만 원 때문에 이게 뭐 계속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이 고객이랑 싸워봤자 짜증나거든요. 짜증나거든. 그 진짜 쿨하게 반가이 하실래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든가 반반 하실래요? 이렇게 하시든가 먼저 제안을 해보든가 아니면 그냥 쿨하게 그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종결시켜버리는 방식 요런 게 또 있고 그리고 진짜 이건 버릇이 너무 없는 것 같아. 이거는 진짜 사람을 약간 무시하는 태도야. 막 고객이 왕이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냥 후기 달릴 거 포기하고 그냥 감안해야 돼. 감안하고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 그냥 할 말 다 해야 돼. 요즘 세상에 어떻게 고객님 같은 생각을 하면서 쇼핑을 하는 사람이 있냐 막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기본적으로 이런 룰을 가지고 있는 거 전자상거래법이 다 이런데 이걸 가지고서 나한테 이걸 청구를 하시게 되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막 나중에 고객이 막 욕을 하고 막 난리야. 절대 욕하시면 안 되고 욕을 막 해요. 막 들어줘. 그러고서 이거 욕하지 마시고요. 저도 그럼 반말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막 탁 붙다 보면 나중엔 자기 풀에 이제 승질에 못 이겨서 또 이렇게 돼. 결국엔 해피엔딩인데 그런 거를 겪을 바에는 쿨한 게 낫다.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아무튼 롱런 하시는 겁니다. 긴 호흡으로 가시는 건데 되게 그 짧게 무언가에 이거 손해 보면은 되게 큰일 날 것처럼 같이 목숨을 거시면 되게 작은 판매자로 보여질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뭔가 쿨해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필요합니다. 네,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옥션 같은 경우에 요거 클릭하셔야 돼요. 상세 보기. 여기 이상하게 찍힐 때가 있어요. 옥션은. 이거 뭐 이렇게 좀 제대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찍힐 때가 있거든요. 상세 보기 누르셔가지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옥션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세 페이지 최소한의 방어 수단 다 적어주셔야 되죠. 그죠? 요게 잘 적혀 있어야 피해갈 수 있습니다. 고객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상세 페이지에 표현 안 됐는데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어디서 그렇게 훈련을 받으셨는지 거의 대다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 한 대 맞을수록 나는 여기를 한 대 한 대 추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방어 수단을 만들어 놔라. 그다음에 충전하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임원이 확인하는 거 아니 왜 그렇게 모르시는 거야? 임원이 확인하는 거나 사용한 거 전부 다 요런 데서 이렇게 예치금에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예치금. 이렇게 내역 보시면 충전 취소 내역도 있고 그다음에 사용 내역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그 내역이 이렇게 쭉 나와요. 충전하기는 여기서 하시는 거고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포인트 쇼핑몰에서 결제했을 때 포인트 많이 주는 카드 그런 것들로 광고비를 미리 이렇게 미리래 충전을 해두시면 그 쇼핑한 것처럼 마일리지가 쌓여요. 그러면은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포인트몰 가셔갖고 또 돈 쓰셔도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 좀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산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지금 이제 부가세 신고 기간이죠, 그죠? 내역은 다 정리가 되셨을 거고 마켓 선택하시고 아이디 선택하신 다음에 날짜 선택하셔갖고 뭐 7월부터죠, 그죠?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뭐 조회 누르면 내역이 하고 쭉 이렇게 여기 내역이 나올 거예요. 옥션은 엑셀 다운로드가 없어. 겁내 불편해. G마켓은 엑셀 다운로드가 있어요. 네,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고 뭐 이렇게 뭐 숫자로 변환시켜주면 되는 부분인데 옥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어. 다 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 긁어가지고 엑셀에 붙인 다음에 그거를 숫자로 다 바꿔서 링크 값 제거하고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최근에 하신 분들 많으시죠? 요거는 왜 안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ESN 플러스 전체적으로 뭔가 바뀔 거예요. 바뀔 거고 지금 뭐 대앱이긴 한데 그거부터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가입하는 거. 가입하는 거부터 해갖고 서류 제출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 다 개선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편의적으로 판매하면서 이거는 조금 마이너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능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생기면 바로바로 좀 안내를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관련한 거 뭐 하이님이나 에버나운님처럼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을 읽어보죠. 여기 현칠이님 여기다가 저 안 읽을 거야. 그런 거 그렇게 쓰시면 안 돼. 안 돼요. 전 여기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네.
고객님이 판매자 귀책으로 반품 나중에 그거 쓰실 때 제 개인 방송에 와서 하세요. 나중에 안 하실 수도 안 할 수도 있지만 네. 제가 1년 반을 지금 쉬고 있어서 언제 다시 해야 되나 지금 이러고 있긴 하지만 나중에 네 그런 것들은 여기서는 하시면 안 돼요. 고객님이 판매자 귀책으로 반품 요청하셨는데 고객님 부담으로 연락 완료됐는데요. 고객님이 판매자 귀책으로 반품 요청을 했어. 그러니까 내 책임으로 반품 요청을 했어. 고객님 부담으로 연락을 한 거지. 하이님이 그죠?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라 당신 잘못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최초 배송비 부담은 구매자에게 환불이고 반품 배송비 지불 주체는 판매자에게 송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럴 땐 보상 요청을 해야 될까요? 구매자에게 환불이고 최초 배송비 부담은 구매자에게 환불이고 착불 선결제 상품이죠. 무료 배송이 아닌 것 같네요. 그죠? 최초 배송비를 환불한다라는 것 자체는 그 배송비의 주체를 판매자 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리고 반품 배송비 지불 주체는 판매자에게 송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가는 거 반품으로 가는 거는 당연히 판매자 귀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먼저 선결제했던 것도 환불 받는 거고 보내는 거에 대한 거는 판매자한테 책임을 주는 거죠. 이럴 때 이건 보상 요청을 해야 될까요? 아니 만약에 진짜 내 잘못이면은 그 보상 요청을 못 하는 거고 만약에 뭐 물건 확인해 봤는데 정상 상품이야. 그러면은 보상 요청을 통해 갖고 사진 막 첨부하고 이렇게 해서 넣으면 택배비가 왕복으로 사장님한테 하이 사장님한테 들어오겠죠. 그죠? 임원이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땐 문제가 없어. 그러면은 이건 보상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G마켓이든 옥션이든 그걸 받으면 고객하고 아마 통화를 할 거예요. 근데 보통 보상 요청은 웬만하면 승인돼요. 웬만하면. G마켓도 싫죠. 이런 걸로 막 싸우려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진짜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에버나우님은 부가 서비스 중 입찰할 때 노하우 좀 배우고 싶은데요. 부가 서비스 입찰할 때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G마켓 기준으로 효과 부분도 알고 입찰할 때 부가 서비스 중 입찰할 때 부가 서비스를 입찰도 해요? 에버나우님 부가 서비스를 어떻게 입찰해요? 그냥 설정하는 거지. 부가 서비스 입찰이 어디 있어요? 광고 입찰 그래 어쩐지 이상했어. 부가 서비스 입찰이 아니라 키워드 광고 입찰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광고 시간에 김대용 차장님이 해주시겠지만 노하우라고 하긴 좀 뭐하고 그 수작업으로 일단 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수작업 이거 보시잖아요. 네이버식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거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켜놓고 G마켓이면 5시 50분에 그 키워드 마감이죠? 맞죠? 그거를 하게 되는데 50분에 가깝게 하니까 이거를 뭐 눌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48초 58초군요. 58초에 49분 58초에 누르잖아요. 그 감이거든요. 근데 내가 광고의 숫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47초, 46초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되는데 1순위로 맞춰놓고 뭐 최고가 하게 되면은 자동 입찰 밑으로 설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런 상황. 그러면 요걸 맞춰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02116 전화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거는 내가 몇 개냐에 따라서 밀리면서 뒤에 있는 광고들이 입찰이 잘 안 될 때, 그러니까 낙찰이 잘 안 될 때가 있어. 뭐 노하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거죠. 내가 꼭 광고를 놓치면 안 되는 키워드와 상품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위로 나와 있게 해야 돼요. 나와 있게 배열해둬야 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중요한 키워드일수록 광고 설정을 제일 먼저 하냐 마지막에 하냐잖아요. 맞죠? 맞잖아. 어떻게 생각해요? 제일 먼저 해야 돼? 아니면은 제일 늦게 해야 돼? 설정을 입찰을 낙찰 말고요. 입찰을 해놔야 결국엔 낙찰을 받는데 내가 48초에 누르면 1번부터 10번까지의 광고를 내가 설정해놨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1번부터 5번까지는 제대로 먹었는데 6번부터 막 얘가 막 버벅거리면서 얘네들이 순위적으로 되게 안 좋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중요한 키워드가 가장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잖아. 그러면은 그런 키워드들을 제일 먼저 입찰을 걸어놔야 돼. 마지막에 해야 돼. 설정을 할 때. 빨리 대답해봐요. 에버 나우님.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예, 가장 늦게 설정해야죠. 가장 늦게 설정해야 맨 위로 올라와 있잖아. 가장 늦게 설정해야 제일 위로 올라와 있죠. 가장 먼저 하면 맨 아래가 있잖아요. 늦게 해야지, 늦게. 정케이님이 맞춘 거야? 아, 이 퀴즈 아니었는데? 그래, 늦게 해놔서 위로 올려놓으면은 걔네들이 먼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늦게 눌러도 내가 놓치지를 않는다고, 중요한 키워드들을. 그게 이제 노하우가 하나가 있는 거고, 그럼 48초에 그냥 누른다. 옥션은 제가 알기로 한 46초쯤, 40초가 아니구나. 58초가 맞죠? 네, 58초. 맞아요. 그리고 옥션 같은 경우에는 막 54초 이때 눌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 더럽게 느리거든. 그리고 그 11번가가 56초쯤 뭐 이렇게 이렇게 눌러줘야 돼. 그게 이제 수작업으로 하는 거고, 이거 이렇게 검색하면 이런 것들 나와요. 이게 되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들 클릭 해보면서 설명이 막 되어 있거든. 돈 내고 쓰시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진짜 귀찮으면. 근데 난 이렇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건 없어도 돼. 그냥 지금 알려드린 노하우대로 그냥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알아서 설정됩니다. 그리고 그 감을 익히시면 되는 거고요. 몇 번 광고 떨어졌다고 인생이 망가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질문이, 로이님이 상품 후기를 당연시하게 요청할 수 있는 치트키 꼼수가 있을까요? 아직 판매 건수가 얼마 되지 않은 후기가 없어요. 꼼수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정수만 있는 거예요. 정도만 있는 거고, 치트키 꼼수 이런 거 없어. 내가 지금 판매량이 별로 없는데 후기가 필요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당연한 얘기잖아. 나는 런칭을 한 거야. 판매량이 별로 없어. 근데 나는 후기가 필요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야루 말고 막시 구매해서 후기 남기고 반품 치고 막 이거 말고, 그 다음에 막 지인 요청 이거 말고, 정당하게 고객한테 이야기를 해서 후기를 작성해 줘야 돼. 뭘 해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부탁해야죠. 부탁해야 돼요. 아니야, 이벤트 한다고 다 안 해. 커피 준다 그러면 안 먹는다 그런단 말이야. 어떠셨어요, 고객님? 상품이?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되게 어리숙한데 만족은 하셨나요? 막 이렇게 막 얘기해. 뭐 개선할 부분이 있나요? 막 이렇게 막 얘기해. 죄송하지만 좋은 후기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 쓸 사람 없어. 제가 꼭 써드릴게요. 이런 후기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진짜 없어서 그래요. 막 이렇게 진실하면 돼. 진심은 통한다. 됐습니다. 네. 마지막 에버나우니까. 그리고 광고 일자는 매일 입찰해야 하니 기간은 1일로 설정해야 하는 게, 광고 입찰 기간은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되죠. 90일 하든 뭐 360일 하든 최대한 해놓고 그냥 가는 거고, 낙찰은 매일매일 하시는 거고, 그죠? 노출 잘 돼요. 상관없어요. 꼭 1등 하지 않으셔도 돼. 자, 또 하나.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어. 다음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날 뭐 해야 해요? 뭐예요? 빨리 얘기해봐요.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어. 뭐 1순위든 뭐 3순위든 내가 받았어. 낙찰을 받았어. 다음날 뭐 해야 돼요? 나오자마자, 일어나자마자, 출근하자마자 뭐 하셔야 됩니까? 에이, 진짜. 정답입니다, 이게.
내가 어저께 낙찰된 금액이 높은 금액이죠. 그죠? 근데 내가 다음날 일어나갖고 아래로 맞춰놓지 않으면 내 금액, 낙찰된 금액이 그대로 입찰 금액으로 남아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딴 놈들이 위로 올려놓죠? 광고비 왜 이렇게 비싸? 이 얘기는 할 얘기가 아니야. 누가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아주 그냥 이상한 행동이죠. 그죠? 어지러운 건 스스로가 개선해야 됩니다. 이게 판매자들의 문화입니다. 아시겠죠?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고 마무리해야 되니까 오늘 그 퀴즈 당첨자는 퀴즈라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한데 퀴즈는 아니었는데 그 오위니님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정훈케이님 늦게 해야 된다라고 맞추셨으니까 이렇게 두 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죠? 이런 꼼수들 아주 좋아. 이런 내용들 좋네. 이런 내용들을 좀 주시면 제가 다 대응해 드릴 수 있다니까 진짜로. 제가 그래도 판매 12년 차인데 그리고 제가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 없고 짧게 얘기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사연 보내주시면 뭐 저랑 메일링 하고 싶으시면 주세요. 주면 그걸로 강의를 만들어도 되겠네. 이런 스토리가 있었다. 재밌겠네요. 네. 질문이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 주세요. 제가 알아서 순화해갖고 뭐 공개할 테니까 상품도 안 보여줄 거고 뭐도 안 할 거야. 근데 이런 내용들이 있어 이렇게 대응했다. 이 정도 끝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재밌을 것 같네. 네.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 질문이 있으시다거나 네. 그러시면 이걸로 그냥 주세요. 네. 그럼 제가 이걸 사연으로 쓰겠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단 이제 그 개인 정보나 상품이나 이런 것들 또한 반드시 지켜드리겠다. 네, 이렇게 약속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